우리 의원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야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말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명백히 국정원이 대선 개입, 정치 개입을 했다는 거는 명백한 법 위반 아닙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국기문란 행위죠. 이렇게 했다면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했던 건 대통령 후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얘기를 한 거고 그렇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문재인 후보도 후보로서 얘기를 했다고 그런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댓글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했다. 나는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나 이런데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도록 검찰 국정원 진상 조사를 하고 총책임자인 최동욱을 사실상 뒷조사에서 물러나게 했고 실무 책임자인 윤석열이도 검사도 물러나게 했다 이런다고 그런다면 이제는 사실상 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도 확실하게 개입이 됐고 이제는 공범 차원으로 가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현 정권이 개입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면 아니다. 나는 책임 없다라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일 안 생기게끔 하겠다라든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게 대선 후보였으니까 경기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졌습니다. 진 선수가 그 경기의 룰이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나는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 것은 맞는 말이거든요. 때문에 대선 불복 논란이 자꾸 나오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불복 아니다라고 말씀만 그냥 하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의심을 하잖아요. 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습니까? 명확하게 우린 밝힌 거 아닙니까? 대표를 포함해 김한길 대표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설령 만에 하나 지금 구테타를 해서 대통령이 된 전두환 씨나 이런 사람도 대통령 버젓이 임기 다 채우고 지금 추징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 투표로 해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을 그걸 불복을 한다는 게 상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책임 있는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거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구테타 한 사람은 대통령하고 지금 버섯이 있는데 지금 투표를 해서 당선된 사람을 불복을 한다. 불복하면 어떡할 겁니까? 불복 전혀 하고 아니고 있는 사람을요. 선거 다시 하자는 얘기 전혀 아니다. 예? 선거 다시 하자는 얘기 전혀 아니다. 5년 있다가 무조건 다시 해야죠. 이제 20년 지금 새누리당이 한다고 그랬다 하더라도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의원은 지금 김한길 대표 비서실장이시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대통령과의 그 3자 회동에 배석하셨잖아요. 거기 좀 진실 공방이 약간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럼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겁니까? 라고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좀 격앙되게 발언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 어땠었습니까? 그때? 격앙됐다는 거 자체를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다는데요. 격앙됐다는 것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설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앙되는 거 느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윗분의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말 더군다나 가당치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야당 대표가 얘기한 걸 소설 쓴다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이 금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 대표가 얘기한 걸 소설 썼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야당을 무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나 혼자 어차피 야당이 3자 회동할 때 7가지 요구하는 것 중에 아무것도 안 받았지만 알겠습니다. 이거는 싸그리 무시한다 그러는데 좀 말은 주워 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가려서 하고 그래도 뒷일을 우리가 정권은 유한하고 정당도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한 거 아닙니까? 그 뒤를 봐서라도 좀 가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치졸한 유치한 얘기죠. 민주당 대표나 의원들이 보시기에는 격앙된 분위기로 느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이 있었다. 이 말씀 정도는 듣고요. 그럼요. 자, 이제 그 말을 하고서는요. 이게 포즈가 이게 잠시 침묵이 2, 3초인지 1, 2초인지 모르지만 말이 끊겼습니다. 그럼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대충 짐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방위 국감쟁점 우선 첫 번째 이 종편 방송 문제입니다. 보도 편중, 막말 방송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일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 더 좀 공세를 많이 펴시니까 노웅래 의원 먼저 말씀 듣고 저희 좀 자유롭게 좀 토론해 보죠. 이제 종편이 2011년 12월 달에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3년째 들어가는데 종편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종편, 종합편성 방송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평성 방송을 해야 되죠. 보도도 하고 오락도 하고 교양들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방송이 안 된다면 종편에 존립 이유가 없는 거고요. 종편의 승인 조건이 사업계획서를 이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이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편의 대체적인 방송이 막말, 저질, 편파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도, 교양, 오락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도 일색입니다. 왜냐? 지금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돈 안 드는 보도 일색 프로그램 거의 90% 육박합니다. 보도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종편이 다 그렇습니까? 예? 종편 방송이 다 그래요? 대표적으로는 TV조선, 채널A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MBN도 좀 하고 있지만 두 방송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편파, 저질 이런 방송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도 운영이 안 되니까 사회적인 관심 끌고 흥미를 끌기 위해서 자꾸 그냥 편파적 그리고 왜곡하고 그리고 옐로이즘 이렇게 부각시키고 이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송을 이제는 엄중하게 판단을 해서 내년 3월 달에는 내년 재승인 심사가 있죠. 재심사할 때는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겠다. 조 의원님 보세요. 종편이 아마 제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요. 지금 막말 방송, 저질 방송, 편파 방송 아닙니까? 이거 자리려면 인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광고 시장으로 볼 때 지금 그런 방송이 불가피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인 변화를 줘야 됩니다. 아까 이제 이경재 그 방통위원장이 분명히 연구 보고서에서 썼습니다. 종편은 없으면 좋지만 굳이 있다면 2개 정도가 최고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 광고 시장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은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도저히 그 광고 시장이라는 파이는 한정이 있는데 4개가 생기니까 서로 돈 안 드는 보도 그리고 흥미 위주 그리고 관심 있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편파 저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내년 재심사할 때 엄정하게 옥석을 가려서 그래서 정말 함께 할 수 제자리 잡을 수 없는 종편은 그거는 옥석을 가려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 잡기 어려울 거다. 이번 국감장에서는 관련해서 그 재승인 심사 평가 기준이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완화돼서 기존 종편들을 그냥 다 살려주기 위한 뭐 들러리 종편 심사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제기 한 말씀 듣고 답을 좀 듣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서가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지금 3년 만에 공개를 했습니다. 3년 만에 공개하면서 그동안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독 관리할 권한이 방통위에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행이 안 됐습니다. 거의 90몇 %가 이행 안 됐습니다. 콘텐츠 투자 이게 거의 3천억씩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거 지금까지 미이행된 금액을 포함해서 사업계획 이행서가 이행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그건 사업 승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업 취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엄정히 가려서 내년에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심사 기준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지금 안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심사 기준 완화된 부분이요. 그거는 뭐 내부 논의하는 과정에서 완화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논의된 과정에서 완화된 걸 지금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새로운 또 분란을 만드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어떤 국회가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증인을 채택했고요. 증인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증인이 안 나왔으면 우리는 국회법 절차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불충분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에는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안 되면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게 국회법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말 우리 그래도 양식 있는 우리 조혜진 의원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간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나같이 한결같이 그거를 언론의 자유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감싸는 걸 보면서는 참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이게 정쟁의 문제가 되고 국회의원 한 사람은 많이 부끄러웠고요. 이게 과연 언론의 자유를 이제 그 불출석 이유가 언론의 자유거든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언론의 책임을 다 하고 자유를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죠. 근데 TV조사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사업계획서 100% 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저질 편파방송, 막말방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얘기한다.
그건 가당치 않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 예. 그러게요. 대책까지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책은 둘째치고 이게 원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여튼 전문성 내세워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되어 있고요. 전부 독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진상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이게 그 원전 마피아 해갖고 공직자, 산업계, 학계 이게 커넥션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끊어주고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원전 마피아, 원전 비리의 몸통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혀야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수원 밑에 있는 이제 기술 검증하는 한전 기술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런 데가 이게 엮여갖고 거의 원전 비리의 몸통이라 할 그렇죠. 만큼 예. 이게 기기 위조돼갖고 검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검증을 시키면 한수원에서 그거 빨리 그 검사하라 재촉을 해갖고 사실상 검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검사가 되면 검증이 되면 그 원전 기술이라는 데서 그거를 재검증을 합니다. 제대로 예, 검증이 예, 되는지. 예. 거기서 이렇게 코멘트를 답니다. 그 공급자, 문제에 있는 위조한 그 공급자의 의사를 반영하라.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봅니다. 사실상 그게 위조된 거를 감추고 덮으라고 하는 게 한전 기술의 그렇죠. 역할이라고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는 그 구조, 문제가 그 비리 있다라고 구조는 어느 봅니다. 정도 밝혀진 거 아닌가 싶고 예. 지금 조혜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권한 강화, 예. 그다음에 모든 절차와 과정의 투명화, 예. 경쟁 체제 도입, 또 재취업에 대한 엄격한 제한, 마지막 뭐 한수원 자체를 좀 분리 내지 분할하는 방안 이런 정도를 제시하셨는데 예. 대체로 야당도 거기엔 동의하실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 조혜진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예.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하여튼 이 원전 비리, 원전 마피아 이거는 분명히 개선하고 그렇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지 노웅래 짧게 네, 한 조 말씀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요. 이거는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단하든지 아니면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절전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금, 전기 요금을 좀 지금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거의 반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외국 수준으로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한 15% 정도 얘기하는데요. 15% 정도 올리면 한 5년 올리면은 한 90조 정도 생깁니다. 예. 그럼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도 메꾸고, 그럼 공약사업,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소비 구조를 좀 바꾸려고 그러면 소비 구조를 전기료를 좀 올릴 경우에는 그렇죠. 대기업들이 지금 상당한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70% 정도를. 예. 그 대기업들이 쓰는 전기를 대기업들이 자가 발전 설비를 아마 구축할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은 그렇죠. 전기료도 일정 부분 올려서 우리 원전의 필요성도 알겠습니다.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